안녕하십니까. 상위 1%가 되고 싶은 1%개미 1개입니다. 오늘은 손절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제 분할 매수, 분할 매도, 매수 타점에 관한 얘기들 하고 그랬는데, 손절 매번 좀 강조를 드리잖아요. 그래서 손절 오늘도 못했습니다. 손절했는데 뒤통수 맞았습니다. 손절했더니 10몇 프로 가더라. 이런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, 그럼 손절은 기준이 뭐냐? 그거에 대한 건 정답은 없지만, 원칙은 잘 정하는 거니까. 아무튼 그런 것들 위주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수많은 전문가 또는 고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인터넷 유튜버들이 많이 있고, 책 쓰는 분들도 많이 있고, 계시는데, 대부분 돈 버는 방법, 상승하는 자리,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라. 상한가 가는 차트다.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, 대부분 다 이제 상승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, 주가는 항상 상승만 하는 게 아닙니다. 하락도 했다가 상승도 했다가 진짜 높은 고지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상승을 끝없이 하다가 또 끝없이 하락하고 이런 게 주식이거든요. 전체적으로 보면 우상향, 우하향을 하더라도 상승, 하락 이런 식으로 상향을 하는 거고, 하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상승, 하락 이런 패턴을 가지면서 이제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. 무조건 일직선으로 상향, 하향 이런 건 없는 겁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끝없이 올라갈 것 같던 에코프로 아시잖아요. 물론 엄청나게 오르긴 했지만 다시 또 주춤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. 한번 볼까요? 엔캠이라는 종목, 엄청나죠. 이런 데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죠. 여기서 보면은 336% 엄청납니다. 이게 그렇게 끝없이 갈 것만 같던 주식이 이런 자리에서는 안 그렇지만 보면은 이게 이제 늘려나서 그런데 이렇게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또 지지받고 또 올라갔다가 또 잠깐 주춤하고 또 올라가고 또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또 다시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식이거든요. 항상 그렇습니다. 모든 주식이 다 그렇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하락할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. 항상 상승하면은 언제 익절할 거냐 행복한 고민을 하겠지만, 하락할 때 대응을 잘 못하면은 진짜 마이너스 30%, 마이너스 60% 이렇게 가는 거 그냥 한순간이거든요. 우리는 하락을 대비해야 되는 거죠. 왜 게임을 할 때도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보면 공격력 업그레이드, 방어력 업그레이드 이런 게 있잖아요. 공업, 방업 이런 얘기도 있고, RPG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어떤 캐릭터들도 캐릭터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공격 스탯에 얼마에 또 배분을 하고 또 방어 스탯에 얼마를 배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잖아요. 이 공격력만큼 중요한 게 방어거든요. 그럼 대체 이 손절은 어떻게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? 다 다릅니다. 저마다 기준이 다르겠죠. 손절도 기준이 필요한데 2% 퍼센테이지를 정해놓고 손절 기준을 정하시는 분도 계시고, 금액적으로 이제 얼마가 떨어지면 나는 손절하겠다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,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기준을 일단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제가 거래했던 종목 위주로 이제 몇 가지 보면서 예시를 들어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CNR 리서치라는 종목인데요.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을 한번 하긴 했었는데, 이게 제가 4월 22일 날 거래를 했더라고요. 그럼 4월 22일이면은 요 날이죠. 요 날에 이제 매매 마크 내역을 보면은
제가 이제 오전에 뭐 이런 자리를 지지하면서 이제 이렇게 매수를 해서 이렇게 한 차례 익절을 하고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뭐 보면 요렇게 쌍바닥 그리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요런 자리 이제 돌파할 때 한번 돌파하고 조정 줄 때 한번 사고, 그리고 이제 요런 자리 이제 이렇게 앞전에 저점을 찍었던 요런 자리 한번 지지해 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사고,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길 다 바라잖아요. 사람들은 다 그래요. 이게 떨어질 때 고수들은 이제 그게 차이가 있죠. 고수와 하수의 차이죠. 여기서 고수들은 들어갈 때 이미 이거 이제 하락할 때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손절가를 정해놓습니다. 하수들은 올라갈 것만 생각하고 떨어지면 떨어지면 올라오겠지, 떨어지면 뭐 다시 가겠지, 이런 생각 기다리다 보면은 그 주식이 진짜 지하실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내려가고 있는 걸 느끼거든요. 그러면 아까 팔걸, 아까 저런 데서 팔았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. 나중에 이제 아까워서 너무 손실이 커지면 이제 아까워서 팔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, 우리는 정말 손절 라인을 정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.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갈 때 뭐 짧게는 요런 자리, 이제 전 저점 자리, 아니면 요게 전일 고점 자리, 이런 이제 지지선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거든요. 여기서는 이제 제가 살 때 바로 직전 저점 자리를 보는 거죠. 이 부분에 이제 왔을 때 그냥 미련으로 손절이 나가는 겁니다.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.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, 주식 자동 감시 주문이라는 게 있잖아요. 이런 자리, 이런 게 있잖아요. 진짜 기계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. 인간적인 마인드는 필요 없어요. 절대 손절 못합니다. 진짜 단언컨대 절대 손절하기 쉽지 않습니다. 이런 데서 이제 여기 샀던 종목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제 이런 뭐 손실 제한에서 이제 걸면은 뭐 여기 뭐 원도 있고 퍼센트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손절해야 됩니다, 여러분. 아무튼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CNR 리서치는 이제 그렇게 손절이 나갔고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캔들로 보통 이제 퍼센테이지나 캔들로 저는 그 손절 기준을 삼거든요. 요거 같은 경우는 저점, 이 직전 저점 자리. 그럼 대략 이제 제가 보통 이제 3%, 4%, 5% 막 이렇게 그 돌파봉에서 매매를 하다가 이제 그 기준을 정하면은 보통 저는 한 2%, 3% 정도 이제 손절가가 정해지는 거거든요. 만약에 5% 봉이 있으면 뭐 이게 지금 이걸로 예를 들어 볼게요. 이게 돌파를 했을 때 이게 지금 4.69%니까 대략 5%로 보시고, 그러면 이제 절반 부분에서 한번 사고, 뭐 이렇게 중간 뭐 투타점만 산다고 하면은, 얘를 키워볼게요. 또 넓어지는구나. 이게 절반 부분에서 한번 사고, 그 절반 나머지에서 또 절반 부분을 사고 하면은 이제 손절이 이런 자리가 되겠죠. 그러면은 대충 이제 뭐 요런 중심이 이제 평단이 될 거니까, 그럼 대략에서 내려보면은 한 2.2% 좀 되죠. 남짓 2% 남짓 되는 거예요. 조금 너무 작아서 그런가 봐요. 대충 그렇게 잡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캔들로 했을 때 대략 이제 그 캔들 했을 때 그 직전 저점 자리를 손절 라인을 보고, 그렇게 되면 대부분 이제 2%에 3%? 이렇게 가격을 정할 때는, 퍼센테이지 정할 때는 대략 한 2%, 3% 정도 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캔들로 볼 때는 이 직전 저점의 그 자리, 거기 이탈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손절 라인을 잡습니다. 하나 더 살펴볼게요. 이게 왜 이러지? 하나 또 뭐가 있더라? 제가 거래했던 것 중에서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. 캠트로닉스가 제가 이거 언제 거래했지? 이게 한 4월 12일 정도에 거래를 했는데요. 보니까 4월 12일이면은 이제 이렇게 볼게요. 4월 12일이면은 이날이죠. 이것도 이제 오전에 이렇게 한 차례 매수를 해서 이렇게 익절하고 나왔는데, 이렇게 쭉 가던 주가가 제가 이제 눈을 말씀드리자면 요런 이제
그 당일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조정을 줄 때 사가지고 여기 샀습니다.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? 들어갈 때 손절 라인을 정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. 저는 이제 여기서 들어갈 때 여기 이제 이런 자리를 지지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샀고,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 또 이런 자리 또 한번 사지 않을까, 지지하지 않을까 또 산 거죠. 그랬는데 이게 여기서 뭐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. 떨어질 수 있잖아요. 떨어질 때 이제 이 직전 저점 여기를 이제 손절 라인을 잡는 겁니다. 이렇게 잡는 거예요. 들어갈 때부터 계획을 하고, 들어갈 때 매수 자리도 계획을 하고, 손절 자리도 계획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. 이게 여기 손절을 안 했으면은 어마무시합니다. 이제 이게 지금 제가 대략 28,200원 정도 손절을 한 건데 4월 12일날 28,200원이에요. 4월 12일날 28,200원. 그러면은 일봉으로 가볼게요. 28,200원이 그러면 1,200원 여기잖아요.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? 손절 안 했으면은 이 하락 부분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. 11%예요. 11%. 이렇습니다. 손절이 중요한 거예요. 제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손절은 중요합니다. 요렇게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들고 가는 거고, 이탈하면 손절하는 거고.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. 하나만. 제가 또 램 테크놀로지라고 찾아놨었는데, 램 테크놀로지를 제가 4월 5일날 거래를 했더라고요. 4월 5일 찾아보겠습니다. 4월 5일에는 일단 이 정도 볼게요. 4월 5일. 네, 여기네요. 얘도 이제 제가 요런 고점 자리 돌파할 때 이제 여기 걸었는데 못 사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이제 또 한 차례 고점 형성하고 떨어졌을 때 이런 자리를 돌파할 때 이런 자리를 돌파할 때 조정을 줄 때 제가 매수를 했는데, 여기 이제 보이시죠?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? 제가 좀 짧으면 이런 자리, 이 돌파봉의 저점 자리, 아니면 뭐 이런 자리 보는 거예요. 이 직전 저점 자리. 바로 손절이 나갔죠. 그러니까 여기 사가지고 한 차례 이제 분할로 익절하고, 더 이제 못 가니까 마지막 있었던 거, 이제 좀 들고 있었던 거는 여기서 이제 이런 자리 이탈하니까 손절이 나갔습니다. 얘도 손절 못했으면 어때요? 이렇게 하락이에요. 계속 하락이에요. 여기서부터 그 날만 해도 뭐 종가는 좀 올라오긴 했지만 어디 갔니? 종가는 좀 올라오긴 했지만 왜 이러죠? 죄송합니다. 제가 이게 마우스 조절이 안 되네. 종가는 좀 올라오긴 했지만 당일 저점까지 하면은 15%예요. 14.4%예요. 장난 아니죠. 얘는 그러고도 계속 떨어졌어요. 더 많이 떨어졌죠. 이런 겁니다, 여러분. 이런 거예요. 계속 떨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손절은 뭐 어떤 식으로 뭐 퍼센테이지 정할 때 뭐 2%, 3%든 뭐 좀 더 조금 더 뭐 공격적인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4% 정도도 볼 수 있고, 캔들로 보시면은 그 직전 저점에, 그러니까 직전 캔들의 저점을 보시는 게 좋고, 이렇게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놓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. 이번에도 말씀드리는 건데, 이번에도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건 단타 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.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뭐 7%, 15% 이렇게 뭐 있다가도 뭐 한번 상한가 나오고 이게 분위기 타면 더 가기도 하고, 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쭉 보시는 거니까 이런 일일비 하지 않으시고 계속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니까 이거 신경 안 써도 되고요. 하루 당일 등장기 뭐도 아니고 단타로 보시거나 뭐 2, 3일 스윙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손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손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일단 뭐 이건 제가 이제 제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본인이 이제 연습을 해보시고 본인에 이제 맞게끔 조금 이제 퍼센테이지나 가격
좀 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저는 캔들로 봤을 때 직전 캔들 저점 구간, 그리고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뭐 한 2%, 3% 내지 요렇게 정하고 있습니다. 요렇게 이제 저는 정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중요한 거는 손절은 무조건 정하고 지켜라. 손절 기준을 정하고 지켜라. 요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. 네, 이상 상위 1%가 되고 싶은 1% 개미 일기였습니다. 성공하자고요. 네, 고생하셨습니다.